일단 그래서 상관이 좋게 작용할 때와 안 좋게 작용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상관은 육친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한 육친 말하면 이제 여자 팔자의 상관이 이제 딸이라고 해요. 딸. 딸. 그리고 상관은 또 상관이 그 편재의 엄마잖아요. 편재의 정인이잖아요. 상관은 이 상관은 이 편재의 정인이죠. 편재는 원래 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정인이 뭐죠? 할머니겠죠. 그래서 상관은 이제 할머니에 해당한다. 친가 할머니, 아버지니까 친가 할머니죠. 요게 이제 상관의 기본적인 육친적 개념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관은 또 그 물상적으로는요, 물상적으로 봅니다. 물상적인 관점의 상관이 있어요. 상관을 얘기할 때, 그 인공과일이라 그래요. 인공과일. 인공과일이, 뭔지 알죠? 인공과일. 인공과일은 예쁘죠? 그죠? 예쁘게 인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인공과일은 원래 과일보다 더 예쁘잖아요. 예쁘지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못 먹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인공과일은 의식주하고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인공과일이 의식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공과일이 의식주가 되려면 인공과일을 이쁘게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인공과일이 필요한 사람, 모조품이라고 그러나? 인공과일이 필요한 사람에게 팔아서 진짜 과일을 사서 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 상관 가지고 밥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수고로운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고로움이 많다. 상관 자체가 그런 특징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관의 개념. 그리고 또 상관이 꽃은 꽃인데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이라고 그러죠. 헛꽃이라고 그러죠. 헛꽃. 헛꽃이 뭔지 알아요? 헛꽃. 헛꽃. 그러니까 꽃은 꽃인데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이라고 그래서 예쁘지만 먹고 싶은 과일이 없죠. 꽃이 피었는데 저 꽃은 열매를 맺지 않는 꽃. 그냥 예쁘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상관의 물상적인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관의 이렇게 특징이 있죠, 특징. 이 상관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주로 이제 그 창의적이죠, 창의적. 다재다능한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죠. 다재다능한 천재적인 능력. 이게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주로, 그죠? 벤치마킹 통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변형해서 창조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죠. 이게 바로 상관의 창의성입니다. 모방은 곧 창조죠. 모방을 통해서 창조해내는 능력이 바로 상관이다. 상관이 가장 잘하는 창의적인 능력입니다. 그게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상관이. 여기 이제 상관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또 상관이 뭐예요? 성격적으로 직선적이면서 비판적인 그런 부분이 좀 많죠, 그죠? 그러니까 다분히 논리적이고요, 이론적이죠.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무장을 한 상태에서 이제 투쟁성, 일종의 말하자면 그걸 비판적으로 대응을 하죠. 토론을 하고.
그래서 냉정해 보이죠. 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좀 하기도 하고요. 어떤 그냥 자연스러운 자기 표현인데 그게 사람들에게는 세게 느껴지고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공격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관제구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해로 빚어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오해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는 일들이 주변에서 자꾸 일어나죠. 나는 당연한 행위였고 당연한 말이었는데 주변에서는 그걸 오해를 통해서 나에게 자꾸 이제 뒤로, 거기 이제 뒷담화라고 그러잖아요. 뒤에서 자꾸 구설수를 만들어서 없는 말도 지어내서 있지. 여자 3명이 모이면 그냥말로 세상에 없는 일이 다 벌어지죠. 용을 받다는 사람도 생기죠. 그 중에는. 아무튼 그래서 상관은 그런 관제구설을 주변에 끌고 다니는 속성을 좀 갖고 있다. 내 본의 아닌. 또 뭐냐면 이제 문화예술, 이 정치, 이런 능력뿐만 아니라 뭐예요? 또 다양한 기능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관입니다. 상관. 그래서 상관을 뭐라고 해요? 재주꾼. 탤런트라고 하죠, 탤런트.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양한 직업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다양한 직업적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좋을 수도 있지만 아주 힘든 경우가 되기도 하죠. 원래 능력자지만 그 능력자가 힘든 케이스가 많죠.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뭐예요? 하나의 직업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극대화시키는 형태로 가야지 인정을 받는 건데, 이거 있다 저거 있다 이거 있다 저거 있다 자꾸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은 많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 우물을 파는 것보다 훨씬 못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다양한 걸 해내서 그게 어떤 실용성으로 갈 수 있는, 그게 이제 가성비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쫓아간다면 또 그것도 좋은 일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이제 그걸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가야 될 길은 그의 적절한 방향성을 찾으면 제대로 된 능력을 갖고 제대로 된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경제력도 갖추는 능력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로 비교해보면 식신을 엑셀레이터라고 한다면요, 상관이나 터보 엔진 같은 거죠. 급가속, 급발진. 급가속, 급발진, 이런 거라서 좋은 일을 해놓고도 좋은 말을 못 듣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급발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 해놓고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는 여지가 바로 상관의 속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해놓고 결과적으로 자신만 손해보고 좋은 말 못 듣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관의 속성의 개념이다.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적인 상관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시기적이라는 게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누냐면 청소년기, 뭐 어린 꼬맹이 때는 뭐 상관이 있든 없든 크게 뭐 작용이 없는 거니까. 청소년기 상관, 그 다음에 청장년기 상관, 그 다음에 장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 상관이 있어요. 청소년기 상관. 청소년기의 상관은 어떤 작용을 할까? 청소년기의 상관. 청소년기 상관은 주로 어느 쪽으로 흘러기 쉽냐면요, 유흥으로. 청소년기 때 주로 뭡니까? 그냥 이성에 대한 욕구, 막, 그 사춘기 때 상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깊지가 않잖아요. 그죠? 감각적이죠. 그죠? 장르적. 유흥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놀기 좋아해서, 돈 쓰는 게 절제가 안 되죠. 그죠? 이거저거 막 사는 거 좋아하고요. 그죠? 샀다가 실증 나면 바로 버려버린다든지. 요즘에 이제 버리지 않죠?
요즘 당근 마켓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 다시 되팔기도 하고. 또 호기심 생기면 배우러 다니죠. 이거 열심히 몇 개, 한 두세 달 배우다가 실증 느낌 뭐예요? 포기하고. 피아노 치고 싶어서 피아노 배우다가 어떻게 하면 갑자기 재미없다고? 안 해요. 어느 날 기타 배웠다, 기타 막 배우다가, 못하겠다, 안 하고요. 근데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한 번씩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 실질적인 경험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자, 기타를 치고 기타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꿈은요,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었던 거야. 그게 배우러 갔어요. 근데 배우러 가지고, 해보니까 나한테 안 맞구나. 라는 느끼는 순간, 두 번 다시 내 꿈이 기타리스트에서 딱 제외를 시킵니다. 근데 안 해보면요, 계속 그게 남아가지고, 나이 먹어서라도 진짜 겪고 하려고 그래요. 그 길을 가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상관이 사주에 있으면 어렸을 때 하고 싶다고 그러면 다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가 직접 느껴보고, 나는 이거 도저히, 이거 능력이 안 돼 그러면요,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습니다. 다 해봐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끼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자기 걸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그런 과정을 거쳐 찾아가지, 주로 인성 있는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죠. 그럼 오랜 시간 동안 계산을 통해서 내가 직접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 그게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인성의 특성이 반대 방향에 있잖아요. 인성은 상관을 누르는 거니까 행동을 안 하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정장애라고 하잖아요. 결정장애. 정반대가 상관인데 상관은 결정장애 아니라 저지르고 보잖아요. 뭐든 저지르고 보는 게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인성은 결정장애지만 그 결정장애 갖고 뭐 생각이 깊으니까 이거 안 해보고 고민만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계속 또 머릿속으로 찾아다니고 이게 이제 인성이죠. 말했듯이 상관은 그런 오류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면서 자기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통제하고, 언니나 오빠가 통제하고, 이러면 통제하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자기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둬야 돼요. 자녀 중에 상관이 있으면, 상관이 사주에 있는 애들은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냥 하라고. 어린 시절에 그런 걸 반복을 통해서 결국 자기 일을 찾아간다. 또 불만 생기면 학교도 안 가버리죠. 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출해요. 가출하는 성분이 또 상관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제 가출이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노래 중에 이것도 있었죠. 컴백 홈. 그렇죠? 가출 청소년에 대한 노래였죠. 그때 당시만 해도 가출 청소년이 참 많았죠. 서태지와 아이들이 9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가수들이니까 그때 10대면 지금 몇 살이 되나? 지금 40대가 되나? 지금 40대 여기 있는 분 계시겠다. 40대 그때 가출한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컴백홈 노래할 때 가출했던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모르겠어요. 요즘에 가출하는 애들이 있느냐.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또 어린 시절 상관이 좋게 작용할 때가 있죠. 이 좋게 작용하면 방송이라든지 연애, 아이돌 스타가 되기도 합니다. 상관이. 아이돌 스타가 되기도 해요. 남들하고, 일반 다이 또래들하고 차별화되는 기발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눈에 띄죠. 눈에 띄죠. 특히 이제 표현력이 발달되어 있죠. 어린 시절부터 표현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확 드러나죠.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예술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서부터 아주 인정받는 상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예계 쪽에서 어렸을 때 그런 아이돌 스타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알다가도 모릅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문제아가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야말로
대단한 능력을 갖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관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관은 상관인데 똑같은 상관이 아니라는 거죠. 상관은 상관인데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상관은 상관인데 그 상관의 개념이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간목의 상관은 뭐예요? 정화고요. 을목의 상관은 병화죠. 그 다음에 병화의 상관은 기토, 정화의 상관은 무토죠. 다 틀리죠. 근데 이게 좋은 상관이 있어요. 좋은 상관, 요걸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이게 다음 시간에 이걸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이론적인 개념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이런 일간별로 좋은 상관과 안 좋은 상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정말, 상관은 상관인데 빛이 나는 상관이 있어요. 그야말로 빛을 발하는, 대단한 빛을 발하는 상관이 있고,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상관이 있고, 그 이유가 이론적 개념에서 요걸 제가 십간의 상관에 대한 얘기를 수요일 날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에 아까 이제 청소년기 상관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 언제인가요? 청장년기. 이 청장년기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20, 30대 작용하는 상관은, 주로 이제 이 나이대가 주로 대학 다닐 때 이제 이런 시기잖아요. 그죠? 물론 직장도 그러지만 대학 다닐 때부터 출발하죠. 이제 과거 같은 경우, 7, 80년대 때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뭐냐면, 대학 다니면서 데모 하는 거죠. 많이 잡혀갔죠. 그런 게 데모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불합리한 기존 질서를 거부하죠. 그게 곧 정의고 명분이니까. 이 불합리한 세상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거죠. 제거될 때까지 싸우는 거죠. 이런 어떤 정의를 따지는 성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잘못된 세상을 향해서 올바르게 고치라고 소리치는 성분이죠. 그게 바로 이제 상관, 이게 20대 때 작용하는 속성의 상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또 찾아가는 개척자 정신이 바로 또 상관이기도 하죠. 개척자 정신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로? AI, IT, 이제 전에는 IT가 이제 대세였죠. 요즘 AI죠. 로봇, 우주 개발. 지금 초현대적인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성분이 상관이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 특히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1년 1년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 급변하는 세상을 변형시키는 성분이 바로 상관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상관인 사람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자, 이런 모든 신개념 아이템, 개발, 이런 부분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분이 바로 상관입니다. 그게 바로 일간별로 다 다르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 얘기할 건데, 요거. 일간별로 이게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 상관이 있고요. 헛손질하는 상관이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장년기. 이 장년기는 이제 40, 50대로 보시면 되고, 장년기 상관. 이때 작용력은, 상관의 작용력은, 여성은 남편과 다투거나 이별하는 성분으로 나옵니다. 주로 이때가 일지가 상관이 있거나 시지에 상관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시지나 시상, 시에 상관이 있을 때, 일지 상관이나 시에 상관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로 특히 여자 사주에서, 남자는 안 그래요. 남자는 안 그러고 여자 사주에서 일지 상관이나 시주에 상관이 있으면
부부 갈등. 주로 이제 떨어져 살고 싶은 거죠, 자꾸. 남편이 귀찮아지죠. 귀찮아집니다. 필요 없는 존재로 느껴져요. 너 없이도 살아. 난 애들만 보고 살 수 있어, 이제. 어차피 애들도 다 컸겠다. 남편은 귀찮은 존재. 내가 너한테 밥 채주는 것도 싫고, 그냥 직장에서 돈만 벌어다 주면 나는 그걸로 돼. 돈 벌어다 주기 싫으면 그냥 나가. 나 혼자 살게. 내 애들하고 살게. 이래버립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남편은 외로워지는 거고요. 그냥 애들만 믿고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필요할 때 옆에만 있어주는데, 불필요한데도, 별로 필요치 않은데 옆에 있으면 귀찮아지는 거죠. 거추장스럽죠. 근데 이제 좋게 작용하면 코믹하고 유머스럽고 재치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기가 좀 있는 성분이에요. 주로 이제 이때 사회생활이 왕성할 때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도 마찬가지,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죠. 집에서는 불편한 성분이지만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가 있죠. 사람들은 잘 지내잖아요. 희생적인 면도 있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성분도 되고, 그러니까 친화적이죠, 사람들하고. 그리고 뒤끝이 없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자들도 남자 같은 성분이 좀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사람들하고 대인관계가 굉장히 엄난하거든요. 이게 이제 남자는 좀 입장이 틀리기도 해요. 남자는 이제 직장, 조직 생활이 어렵죠. 일반적 대인관계는 굉장히 엄만하고 좋은데, 직장도, 특히 윗사람과의 갈등하는 성분이죠. 조직 생활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남자들은 굉장히 좋은, 코믹 유머죠.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은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60대 말년이죠. 60대 이후가 이제 나이 먹어가서 이제 상관. 60대 이후 이제 상관. 60대 이후 상관은 결국 좋게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은 불필요한 정력 소모를 하는 건데, 사실 나이 먹어서 정력 소모는요, 젊었을 때 정력 소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일단 헛수고, 나이 먹어서 헛수고 한다라는 건데, 나이 먹어서 헛수고 하면요, 정신적, 육체적인 소모가 더 심해집니다. 그럼 뭐가 나타날 것 같아요? 건강 문제가 빨리 나오게 됩니다. 나이 먹어서 건강 문제 나오면요, 그건 쉽게 되돌아오기가, 회복하기 어려워요. 특히 상관 때문에 무너져서, 나이 먹어서 어떤 건강의 문제가 나왔다.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사주에 있는데, 말년에 작용하는 일지나 시지에서 있는 상관에 의해서 뭔가 이제 그 상관에 의한 에너지 소진으로 나타나는, 상관이 나쁘게 작용할 때는 쓸데없는 과욕을 부리거나, 헛수고라는 게 뭐예요? 과욕인 거예요. 쓸데없는 과욕. 그럼 회복불능입니다. 그래서 일지나 시지에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정력 소모로 인한, 그러니까 쓸데없는 과욕, 욕심으로 인해서, 그게 과욕은 뭐겠어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종의 말하자면 투자. 무너지잖아요. 그걸로 해서 이제 뇌출혈 일어나거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 뭔가 좀 내가 정말 좀 큰 돈 말년에 좀 안정적으로 살려고 큰 돈 투자했는데 사기당한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똑똑하면서도 가끔 그런 어떤 단순한 생각으로 생각이 짧은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회복불능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년의 상관작용을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걸 하는 상관이 있고요. 일간마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간목일간, 을목일간, 병화, 정화, 무토, 기토, 무토일간, 기토일간, 경금일간, 신금일간 다 틀려요.
무토일간은 신금이 상관이고, 기토일간 경금이 상관이고, 아니, 무토일, 그 다음에 경금은 개수가 상관이고, 신금은 임수가 상관이잖아요. 다 틀려요. 그래서 좋게 나타나는 상관이 있어요. 똑같은 일간인데. 똑같이 투자하고 무리수를 둬도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상관이 있고요. 나는 욕심 부릴 때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정말 손실만 나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수요일날,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상관 개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오늘은 상관에 대한 얘기,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상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상관 공부한 거에 대한 실전을 통해서 검증하는 시간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 중에서 상관 있는 분 중에 신청하시면 제가 좀 체크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